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강조해온 기독교 대학이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보였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CBS는 교회 관심이 모아졌던 협동조합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의미와 과제를 돌아봅니다. 기독 청년 3명 중 2명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실시한 기독 청년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빈곤과 마약 문제 등이 심각해진 필리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강조해온 기독교 대학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신대학교가 교내 어학당에서 공부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기가 남아있던 유학생들이었는데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속이고 버스에 태운 뒤 공항으로 향한 겁니다. 버스 안에서 유학생들에게 출입국 사무소로 가면 감옥에 간다고 협박하고 일부 교직원을 비행기 탑승구까지 동행시켰다는 정황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 측은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제로 출국한 유학생들의 피해 주장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한신대학교는 잔고 증명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해 조건부로 받았던 비자 취소가 명확한 상태였다며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친구들은 잔고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고 불법 체류자가 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 되고 학교로서도 이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권을 강조해온 한신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대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신에서 배우는 신학이 민중을 위한 신학이라고 보통들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고 그리고 친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움직이셨던 분들인데 높은 자리에서 눌러내리는 억압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는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나중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출국해야 한다고 말한 뒤에 출국시킨 당일날 모든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였습니다. 색 알맘은 이준호조 수석 부위원장도 한신대의 결정은 인권 유린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출국된 유학생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자기 의사 없이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그냥 차에다가 무조건 실어다가 너는 안 나가면 나중에 한국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협박까지 해서 보내는 거 자체가 이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리, 자유, 사랑이라는 건학 이념으로 세워져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강조해온 한신대학교였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이주노동자의 삶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는 기독교계가 앞장서 이주민과 유학생을 환대하고 섬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김혜령 교수는 이주민을 우리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색 알마문 이주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수를 내년에 16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빈번한 초과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장비 개선, 모국어로 현장 안전교육 진행, 의료 접근권 개선 등 이주민 인권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지금까지 2만 5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에서 사회적 경제 예산이 크게 삭감돼 협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CBS는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보였던 협동조합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협동조합의 의미와 과제를 돌아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 3억 원 이상이었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필요 발기인 수를 5명으로 줄이는 등 협동조합 설립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시 경제 침체기 속에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의 협동조합이 경제위기 극복 모델로 주목받았고 우리 정부도 협동조합 활동을 적극 장려한 겁니다. 협동조합은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낮은 단위의 자발적 경제 조직입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협동조합의 장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활용해 성경적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신현 정신 역시 어떤 재산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리고 어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준다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것이 협동조합이고 실제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25,6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은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운영률이 저조하고 규모도 대부분 영세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 운영률은 49.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활동가들은 설립 조건이 완화되며 우후죽순 협동조합이 설립됐지만 대다수 협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과 판로 확보 등 실질적인 경제 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동시에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협동조합이 지닌 본래 가치에 소홀해져 지속 가능성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체가 우선이거든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요술 방망이처럼 마치 일자리 창출의 어떤 방법처럼 보여진 것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어떤 것 같아요. 결국 이 균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맞은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활동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교회가 협동조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선교적 교회, 이중직 목회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은 목회적 고민을 해결하고 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옳다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세계 교회에 또 세상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0% 삭감되는 등 향후 협동조합 활동에 큰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교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 청년 3명 중 2명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도 속일 수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절반에 가깝습니다. 자본주의와 성장주의, 물질주의의 우리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가 갖는 혼란함이 그대로 드러난 듯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물었습니다. 66.7%가 돈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를 속일 수 있다는 응답은 46.5%,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예상치 않은 돈이 생겼을 때 10명 중 8명 이상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보단 쇼핑이나 여행, 외식 등 그동안 못 해본 소비에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득의 분배보다는 성장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등 보수 이념에 따른 정책 기조를 더 선호했습니다. 반면 경제적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단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집단주의적 권위나 질서나 집단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이런 것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더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반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요. 대안적 가치, 그러니까 물질이나 성장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 더 많다. 청년들의 경제 사정도 살펴봤습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한 청년은 전체의 27.6%에 불과했습니다. 기독 청년 52.7%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고 보험과 연금, 암호화폐, 부동산, 외화 투자 등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적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재테크가 청년들의 이후 경제적인 차이를 계속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은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그리고 노년 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앙생활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보다는 사회 속에서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교회의 사회 책임이 복음 전도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5.3%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개인의 믿음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 참여적이고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위기를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기독 청년들의 생각과 현실을 이해하고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빈곤과 마약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큰 선교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다음 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선교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세부 지부장 황영희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천주교 1년에 한두 번 가도 천주교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인이다. 이제 그런 프로테제가 80%, 우리 본회개인이 9%, 나머지는 이제 무슬림 5%.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나는 천주교인들을 봐도 많이 샤머니즘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나무 있으면 거기에 우상이 있다고 믿고 귀신이 정말 많고. 그러니까 필리핀 컬처라고 하는데 오래된 집을 헐어버리지 않아요. 자연이 넘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거기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샤머니즘의 종교가 가득한 곳이기도 해요. 요즘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요즘은 무슬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여기 필리핀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저희 나프라뿐만 해도 야시장을 무슬림들이 상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시장에 틈새를 들어가려면 무슬림이 되는 거죠. 정말 서민 측에 들어가 보면 지역사회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마약이 여기는 서민화되어 있어서 마약 아는 사람 거의 드물고 또 많은 샤머니즘에 눌려있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거 정말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필리핀이기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팬데믹도 지나고 또 태풍도 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현재 다 복구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사례가 팬데믹 전보다 지금이 저희 한 2배 정도 더 늘은 것 같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고 10대 임신율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 52%가 필리핀은 빈곤 지역, 빈곤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빈곤한데 그냥 복음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복음과 빵이 동시에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여기 필리핀이 특히 장애인 중에는 빈곤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은 1년에 한 500페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등록을 안 해요. 등록해도 크다란 혜택이 없으니까. 그리고 특수학급이 이제 우리 시에 딱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등록을 해요. 근데 중간쯤 되면 다 반 이상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교육도 없고 교통비만 들지 애들이 효과도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통합을 해가지고 오면 간식도 주고 이런저런 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늘 매일 아이들이 밥을 잘 못 먹고 오니까 간식을 저희가 늘 줘요. 그런 부분이 지원되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 걸음 나가는 게 어떤 장애복지 모델이 되고자. 그래서 장애 통합 유치원, 장애인 주간보호, 그리고 직업잘 훈련도 장애 비장애 통합으로 지금 실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장애인 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국 같은 데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한국의 장애복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비전을 보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도 저 나올 때도 그랬지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필리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성당 잘 안 가요. 어르신들이 주로 가지. 그리고 성당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 데가 거기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곳의 아이들에게 선교가 정말 필요해요. 아이들을 위한 집중교육,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 교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재를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가는 거는 선교지를 위한 주일학교 교재 같은 거를 영어로 된 교재를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겁니다. 필리핀이 사실은 선교사 파송 4위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외 파송 나가는 일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양육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양육을 잘하고 이 양육받은 아이들이 다시금 해외로 파송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의 꿈을 꾸고 우리 동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필리핀이 많은 인력을 수출하는 국가인데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그들이 어디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그런 비전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필리핀은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가 있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더 집중해서 일꾼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 세계 선교사가 되자. 이게 어떠면 저희의 숙제이고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요. 미랄 복지재단 세부 지부장 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지방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